네, 안녕하세요. 12월 5일 또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일단 지난주 미 증시 혼주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고용 지표가 시장 전망치보다 굉장히 좋게 나와서 시작은 한 마이너스 1% 후반대에서 급락에서 시작했는데요. 나름 일단 장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회복해서 다우만 강보합이었고 나스닥 그리고 S&P 500 약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던 또 지난주 부분이었고요. 일단 또 지금 현재 미 선물 3대 지수 한 0.1%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우리 국내 증시 쪽에 대한 부분, 또 이번 주에 또 가장 큰 이슈 PPI 생산자 물가 지수 부분이랑, 그리고 목요일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PPI, PMI 지수에 주목을 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산타랠리 기대 속에서 PPI 생산자 물가 지수와 PMI 지표에 주목을 하자. 유가는 하락했다라고 하네요. 이번 주 뉴욕 증시 산타랠리가 있는 12월을 맞아서 최근의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이 된다.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하고 지난주 제롬 파월 연방준비의장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하자 증시가 올라왔던 부분이었고, 일단 이번 주 ISM 비제조업 구매관리지수 PMI 부분과 생산자 관리 지수에 주목을 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가장 주목할 지표 13일 날 나올 CPI 부분,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또 이번 주 약간 FOMC 위원들의 블랙아웃 기간 부분입니다. 산타랠리 여부 13일 날 나오는 CPI 지표의 방향성에 달렸다라고 말한다.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는 신호가 나와야만 시장이 완전히 안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다음 주가 또 13일 CPI 지표 또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폐기 수순, 시진핑도 방역 완화를 시사했다라는 또 언론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중국에서 반시진핑 시위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주요 도시들이 시민들의 불안이 컸던 PCR 검사 규정을 대폭 완화하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 국가주석 직접 제로 코로나 완화를 시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중국 관영 영문 매체 청두와 텐진, 다롄, 선전 등 최소 10개 도시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필요했던 PCR 검사 음성 결과 제시 의무가 폐지되었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제로 코로나에 대한 부분은 조금씩 또 약간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듯합니다. 해서 이번 주에도 역시 중국의 제로 코로나 부분이랑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에 대한 부분, 일단은 큰 지표 쪽에 대한 부분은 주시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전히 폐기할 경우 사망자가 큰 폭으로 늘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해서, 따라서 완전하게 폐기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PCR 검사 쪽에 대한 부분, 또 검사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럼 일단 중국 관련주 쪽에 대한 부분, 또 단기적으로는 또 약간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이 될 수 있겠죠. 대부분 소유 경영을 분리한다. 가업 성계형은 단 두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중 두 곳 중에 한 곳이 셀트리온 제약 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서 회장의 동생이 경영을 하고 있죠. 코스닥 제약바이오 기업 상당 부분이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배주주가 경영 일선에서 뛰는 사례도 40%로 적잖은 수준이다. 특히 신약 개발사들이 창업주 중심의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지배주주의 가족이 경영 성계를 한 곳은 시가총액 상위 25개 기업 가운데 셀트리온 제약과 삼청당 제약이 유일하다라고 합니다. 셀트리온 제약과 삼성당 제약 두 곳은 오너 일가가 대표로 재직 중이다. 셀트리온 제약의 지배주주, 창업주인 서 회장. 2015년까지 셀트리온 제약을 경영했고 16년부터는 서 회장의 동생이 지금 대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셀트리온 제약에는 서 회장의 장남 서진석 이사도 의사회 의장으로 활동해 창업주 가족 중심의 후계 구도가 구축됐다. 서정수 대표, 서진석 의장 두 사람은 셀트리온 제약 주식은 소유하지 않고 경영에만 참여한다라고 하면서 가업 성계형 단 두 곳 중에 셀트리온 제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날개단 바이오시밀러 연매출 2조 클럽 눈앞을 두고 있다. 셀트리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 매출 전년보다 25% 급증, 램시마 미국 시장 점유율 32%, ADC 항암제 등 신약 개발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 포트폴리오 확대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올해죠. 네, 창립 20주년 맞이한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이 연매출 2조 원 클럽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세계 최초로 유럽과 미국 규제기관의 승인을 획득한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와 혈액암 치료제 트룩시마, 허주마 등 주요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성장세가 매출 확대를 이끌고 있다. ADC의 항암제 신약 개발에도 대폭 힘을 실어 미래 먹거리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래서 올해 셀트리온 예상 실적 2조 3,900억에 영업이익 7,7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는 조금 잘못됐네요. 1조 9,700억. 예, 맞네. 1조 9,100억에 영업이익 7,500억. 이제 내년 2023년 2조 7천억에 9,5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FN 가이드에 따르면 셀트리온 2조 3,900억에 전년 대비 매출 25% 그리고 영업이익은 그죠. 1분기 영업이익 쇼크 부분 상으로 그렇게 많이 성장을 하지 못하는 부분. 셀트리온의 매출 성장 주요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이 이끌고 있는 상황이고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일단 유럽에서 특히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에서도 램시마 같은 경우에는 31.7% 그리고 트룩시마 같은 경우에는 27%대 허주마가 1%대로 조금 안 좋은 상황이죠. 램시마 SC도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 해서 램시마 SC 쪽에 대한 부분 유럽에서 지금 급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에서 램시마 SC와 램시마 IV 합산 점유율이 지난해 2분기 60.5에서 올해 2분기 64%로 상승했다는 점에서 우려했던 자기 잠식 영향은 크지 않다. 유플라이마 쪽에 대한 부분 올해는 그저 조금 매출액 한 33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내년이죠. 어제 영상 올려드렸죠. 램시마 SC랑 유플라이마 일단 내년 매출이 급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포트폴리오를 확대해서 바이오 약품 시장 경쟁력 또한 강화할 것이다. ADC 쪽에 대한 부분, 피노바이오, 익수다, 그리고 이중 항체 쪽에 대한 부분, ABB 프로 쪽에 대한 부분이죠. 불황이 뭔가요? 제약 바이오 실적 신기록 쏟아진다. 올해가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국내 제약 바이오계가 가파른 성장세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는 기업들이 쏟아질 전망이다. 삼바 이야기하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사상 최대 실적이 예고되고 있다 해서 매출 컨센서스 2조 3,900억. 이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지난해 매출보다 25.5% 많은 수치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똑같이 일단은 삼마 그리고 램시마 SC, 유플라이마가 이끌고 있는 사항이고요. 오늘 일단 아침에 셀트리온 쪽에서 보도 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아시아 태평양 학회에서 램시마 장기 투여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재확인했다라는 내용을 공개한다라고 합니다. 홍콩 아시아 태평양 류마티스 학회에서 태국 램시마 PMS 결과 포스트로 발표한다. AS, RA, 류마티스 관절염, PSA 등 자가 면역 질환 환자 대상 장기 투여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재확인했다. 미국, 유럽뿐 아니라 아태 지역 등 더 다양한 시장 내 처방 활성화 근거가 될 것이다. 셀트리온이 아시아 태평양 류마티스 학회에서 램시마의 시판 후 장기 투여 효능 관찰 연구에서 안전성 확인 및 유효성 지표도 개선됐다는 결과를 포스터를 통해서 공개한다라고 합니다. APLAR은 류마티스 질환 전문가들이 모여 진단 및 치료, 임상에 대한 최신 지견을 공유하는 국제 학술 대회로 올해는 이달 6일부터 9일까지 홍콩에서 진행된다라고 하네요. 셀트리온은 태국에서 강직성 척추염, AS, 류마티스 관절염, RA, 건선성 관절염, PSA,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46주간 램시마를 투여 관찰하는 시판 후 연구를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이번 PMS에서 램시마 투여에 따른 감염, 결핵, 주입 관련 반응, 간 질환, 암 발생률을 포함한 안전성이 중점적으로 평가됐으며 투약 전후 환자의 상태를 비교하는 유효성 지표 평가도 함께 진행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연구 결과 램시마 투여에 따른 안전성 확인은 물론 유효성 지표 개선도 확인되었다. 램시마 쪽에 대한 부분 13년에
세계 최초의 바이오시밀러 부분이죠. EMA에 획득을 했고 16년에 FDA에서 판매 허가를 받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럽에서 램시마 점유율 53%, 미국에서는 31.7%, 말 그대로 굉장히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외에 국내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도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정맥 주사형 램시마의 사용 편의성을 개선한 피하 주사형 램시마 SC도 현재 유럽에서 빠른 속도로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으며 미국 FDA의 신약 허가 절차에 따른 허가 신청을 앞두고 있다 해서 허가 신청권은 그저 올해 연내 하겠다라고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태국에서 진행된 PMS 결과를 통해 다시 한번 램시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면서 치료제 처방을 활성화하는 데 더 탄탄한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며 국가별 PMS 진행 등 임상적 근거 확대 노력을 통해 램시마가 유럽과 미국은 물론 아시아 전역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시장에서도 폭넓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셀트리온 국제학술학회에서 램시마 안전성 및 유효성 재확인했다라는 보도 자료가 나온 사항이었습니다. 여하튼 이번 주 일단은 큰 이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PPI 부분이랑 선불옵션 동시만기 ISM 지수 쪽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하튼 지난주 일단 우리 한국 축구가 일단 16강 진출했던 부분도 어느 정도 또 주가에는 약간 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하튼 지난주에는 셀트리온 삼형제 약간 힘을 못 썼습니다. 삼형제 모두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번 주에는 조금 좋은 모습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또 이번 주도 또 다들 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